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역 단위 농협은 해당 학부모를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등에 따르면 이른바 페트병 사건 민원 당사자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대기 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협 앞에 근조 화환이 배송된 모습도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 해당 게시물에도 네티즌들의 비난성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또 해당 농협의 고객 게시판에도 A씨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농협 측의 조치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의 아버지가 아들의 첫 제자였던 만큼 사적 제재는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자녀가 수업 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고 이영승 선생님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자녀의 치료비 200만 원을 받았지만 숨진 이 선생님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과 복직한 이후에도 치료를 이유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고인은 매달 월급날 50만 원씩 모두 8차례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청 조사에서도 드러나 교육청은 A씨를 포함한 학부모 3명의 행위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영승 교사. MBC 보도로 진상이 밝혀진 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임 첫 해인 2016년 반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사건. 학부모는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치료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이 교사는 개인 돈 400만 원을 치료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서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서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들이 더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해달라며 9개월 동안 모두 394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락은 이 교사가 숨진 당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자기 아이를 따돌림시킨 학생들을 공개 사과시키려고 요구한 또 다른 학부모는 수차례에 걸쳐 항의성 전화를 걸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호원초 교장과 교감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치료비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영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영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막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난폭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 믿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는데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장례식장이 누구 터예요? 아니, 한대 더 아세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성함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누구 학부모인지도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왔나 봐요. 그렇죠. 당시 유족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거라 직감했다고 합니다. 와서 인사 한번 안 하고 가잖아. 너무 화나잖아.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목숨을 끊기 전날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부모의 또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 이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셨나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냐. 전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 이들 3명의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힘들었던 것도 다른 학부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별거 아닌 일에 쪼르르 학교를 가서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영승 선생님은 원래 하던 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30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